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노조절 장애의 생성 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환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타고난 성향과 기질, 이 세 가지가 분노조절 장애를 생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바탕 위에서 분노조절 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분노조절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증상의 치유는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각종 심리적인 증상은 물론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에 이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만약 자기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화가 나는구나. 나는 화를 참기가 힘들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분노조절 장애가 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증상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된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저께 직장 상사에게 화풀이를 당했다든가, 오늘 출근길에 다른 차가 내 차의 운행을 방해했다든가,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했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분노조절 장애는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환경과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에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타고난 성향과 기질,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생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분노조절 장애의 첫 번째 생성 요인인 환경에 대해 알아보면, 환경은 안정적인 환경과 불안정한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은 가정이 화목하고 학교나 직장 생활이 원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불안정한 환경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고 학교나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히 어릴 때의 환경이 더욱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의 정신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 그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자존감 형성, 그리고 자아의 발달 여부가 대부분 영유아기를 포함한 어린 시절에 구축되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환경, 즉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은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분노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릴 때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의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겠죠. 거의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때려 부수고 어린 자기 자신마저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그 아이의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불안과 분노도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 어린 그 아이는 그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주체하기 힘들 만큼 심하게 솟구쳐 오르고 억눌린 불안과 분노가 간헐적으로 폭발하곤 하다가 마침내 분노조절 장애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 알아차림입니다. 분노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이 사람은 어릴 때의 환경이 대단히 불안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부부 사이가 나빠서 자주 싸웠고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가 대단히 거칠고 감정적인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된 것은 그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부모를 만나서 온갖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원망과 반항심이 생겼고 차츰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부터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면서 분노조절 장애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사람은 피해자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모는 왜 그렇게 거칠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분들 역시 그런 정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고 그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분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거칠고 감정적인 분들이었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 사람의 부모도 어릴 때 심하게 학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분노조절 장애에 속하는 거칠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이 사람의 부모도 역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부모의 부모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부모가 살아온 과정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차린 것이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왜 그토록 부부 사이가 나빴는지, 왜 그렇게 자주 싸웠는지, 그리고 그 화풀이를 왜 어린 나에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과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되면 내 자신과 부모와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자신의 정상이나 그 정상이 생성된 요인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 즉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피해를 받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강한 저항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공식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분노조절 장애는 물론이고 다른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하여 2부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분노조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 분노조절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분노조절 장애의 첫 번째 생성 요인인 환경에 대해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분노조절 장애에 대하여 3부라는 주제로 분노조절 장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생성 요인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주제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